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도 20년 된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수리, 그 다음에 진단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유튜브를 봐도 새 제품 견적이나 판매 위주의 영상이 많은데 이 영상은 정말 실제로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리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 제품에 대한 AS가 많지만 또 오랜 시간 PC를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하여 수리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한 영상 제작을 위해 좋은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장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가공이나 편집 없이 실제적이고 날것의 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지금처럼 수리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혹시나 PC 수리점에서 AS를 받으실 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례를 제가 직접 접하고 있고 고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꾸민걸 PC에서 약 30m 거리에서 그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PC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증상은 며칠 전부터 PC를 켜면 윈도우 화면까지 한 5분도 넘게 걸려서 불편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메모리를 한번 뺐다가 재장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면 자체가 출력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했을 때, 화면이 출력이 가능했을 때는 부팅 시간이 너무 길었다. 5분 이상 걸렸다. 요 내용이었고, 혹시나 해서 메모리를 빼서 재장착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화면 자체가 출력이 안 된다 였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이고요. 이 겉에 보시면은 먼지들이 있는데 이게 기름기 유분하고 어떻게 함께 막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되게 끈적끈적한 상태의 먼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었습니다. 이거는 PC 내부 사진이고요. 자, 제가 하나씩 한번 봤는데, 일단은 케이스 전면부가 제가 손을 이렇게 닦고 하니까는 손에 너무 끈적끈적함들이 너무 많이 묻어서, 이거는 제가 먼저 클리닝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일단은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메모리 쪽에 접촉 불량이 아닐까 해가지고 메모리를 하나씩 다 빼가지고 하나씩 장착해서 부팅을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부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화면 출력이 안 돼가지고 이럴 때 이제 선택지가 뭐냐면 바로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그 다음에 그죠,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부팅에 꼭 필요한 장치만 가지고 부품만 가지고 특정한 부품의 이상을 이제 판가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부품을 탈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지금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이제 아예 케이스에서 지금 드러낸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보여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기름을 이용해서 뭐 튀기고 하시는 그 요식업인데, 아무래도 그 기름의 미세한 입자들이 조금 메인보드에 조금 달라붙어 있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한번 깨끗하게 클리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를 완전히 탈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갖다 놓았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메모리 접촉 불량을 의심을 하고 먼저,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결성이란 나 지금 부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재장착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쪽부터 한번 클리닝을 합니다. 일단 접촉 부분 클리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클리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슬롯 부분에도 약간의 그 유분기가 있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다 클리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CR2032,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인텔 4세대, 지금 B85M 프로 4 보드잖아요. 이게 인텔 4세대 기반의 플랫폼인데 약 지금 11년 정도 된 PC죠. 그래서 CR2032에 혹시라도 방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3.172V로 일단 정상적인 전압 수치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CR2032란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PC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과 바이오스의 세팅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부팅이 되다가 재부팅되고 부팅이 되다가 재부팅되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CR2032에 전압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11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CPU의 서멀 그리스의 상태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탈거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꾸덕꾸덕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틱사의 MX4 서멀 그리스로 새로 재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서멀 그리스랑 CPU와 CPU 요 머리통 있죠. CPU와 이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CPU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겼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까이에서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확대를 하게 되면 꺼끌꺼끌합니다. 이게 미세하게 일자로 쫙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 쿨러 방열판 같은 경우도 매끈하지가 않아요. 최대 매끈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매끈하지가 않아서 그 사이에 얘가 서멀 그리스가 들어가서 이거를 평평하게 해준다. 그래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틱사의 MX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여러 가지 뭐 소자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육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조금 이제 끄름 같은 것들이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열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기능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비품 스피커랑 PC에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특정 이상 부품의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MS 보드라든가 요즘에 나오는 기가바이트 보드라든가 이지 버그 레드라든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빛이 깜빡깜빡 하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일단은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그 특정 이상 부품을 가리켜 주는 그 비품의 패턴은 조금 달라요.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삐삐삐, 뭐 그래픽 카드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른데, 어쨌거나 만구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품 스피커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이 사진이 지금 부팅에 필요한 이 PC의 최소한의 부품입니다. 자, 먼저 파워 서플라이 있고 메인보드 있고 메모리도 4개가 있었는데 1개만 장착을 했고, CPU 있고 CPU 쿨러, 그래픽 카드도 있었는데 얘는 내장 그래픽이 되는 CPU라 그래픽 카드까지도 배제하고 빼고 이 상태로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렇게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됐다. 아까 CR2031을 한번 뺐었잖아요. 빼고 나니까 이렇게 다행히도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의 바이오스 버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의 바이오스 버전을 보니까 어디 나와 있나? 자, P2.50이라고 나와 있어요. P2.50이라고 나와 있고 메모리는 지금 하나만 인식을 하고 있죠. 자, P2.50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바이오스 버전이 어디까지 나왔나를 보니까는 2.50, 지금 2015년 버전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2.60 베타 버전까지는 나왔어요.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좀 깨림직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베타 버전 이후에 다른 버전이 나왔다 그러면은 베타 버전은 당연히 스킵을 하고 정식 버전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베타 버전이 지금 이 메인보드의 마지막 버전이에요. 지금 2018년 5월 30일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약 7년 전에 나왔던 버전인데, 이게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베타 버전을 받아도 무방하다 해서 저는 베타 버전을 받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업데이트 CPU 마이크로 코드라고 나와서 단순히 이것만 했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스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었고 해서 제가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경고 문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쨌거나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제작사에서도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벽돌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거나 아니면은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일 없도록 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메모리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메모리가 2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이오스에서도 지금 2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상 유무에 있는 부품을 찾는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F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까지 연결을 했어요. 바이오스에서도 3개까지 연결했고, 여기 사진에서도 메인보드에 메모리가 3개가 꽂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4개를 다 모두 인식을 시켰습니다. 지금 메인보드에도 메모리 4개 꽂아져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서 이렇게 4개가 꽂아져 있죠. 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객님의 그래픽 카드까지 꽂아 놓은 상태. 여기는 지금 그래픽 카드 없죠. 이렇게 꽂고 나니까 지금 제가 아까 케이스에서 탈거한 부품들에 대한 무결성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즉 얘네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있는 부품들을 이제 하나씩 체킹을 하게 되는데, 먼저 케이스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전원 콘센트 아시죠? 벽에 꽂아져 있는 뭐 전원 콘센트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교류를 쓰고 있고 컴퓨터는 다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워 서플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파워 서플라이의 여러 가지 전선들을 통해서 각 부품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심장은 여러 가지 혈관을 통해서 여러 장기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파워 테스터기로 전압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다행히도 정상적인 수치를 모두 가리켜서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도 무결성을 확보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통검사도 다 진행합니다. 테스터기를 통해서 도통검사, 삐 소리 나는 거, 전원 스위치라던가 뭐 리셋 스위치, 여러 가지 스위치 관련해서도 한번 도통검사를 진행을 해서, 혹시라도 스위치 불량으로도 뭐 재부팅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니터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눌러서 정상적으로 켜야 되는데 얘가 자꾸 눌러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부팅이 이루어지다가 안 들어오고 또 돌다가 꺼지고 뭐 이런 증상이라던가 이상적인 불량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리셋 스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 같은 그 부분도 제가 빼먹지 않고 체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앞에 부분 전면부 베젤 조금 깨끗해졌죠. 그래서 지금 다 조립한 후에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화면 포스팅이 되냐, 이제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화면 포스팅이 됐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이것도 다 클린 테스트로 다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클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부품 하나씩 최소한의 부품 가지고 부팅을 시도를 해서 특정 이상 부품이 있는 거를 이제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고객님께서 불편하셨던 거, 5분, 부팅 시간이 5분이 걸린다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결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윈도우에 진입을 해가지고 한번 보니까 SSD에 대한 건강 상태 모든 게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도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부팅 시간이 느려진다, 여러 가지 원인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SSD에 대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SSD에 대한 무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걔도 무결성도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냐,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냐, 요거까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도 건강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이 두 가지가 건강해야 그 사람을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건강은 하드웨어적인 건강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건강은 말 그대로 그냥 윈도우의 상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계적인 결함은 지금 보여주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다시 한번 부팅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부팅 시간은 제가 초시계를 켜고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켜봤는데, 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 할 때 이게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계속 들어와 있고, 이렇게 지금 11분 53초 동안 지금 멍하니 한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윈도우에 기어코 들어가서 이제 하드 디스크에 대한 SSD 디스크에 대한 그 검사 그 명령어를 주고 나서 재부팅을 해서 지금 SSD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윈도우 자체적인 그 검사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 PC 들어가가지고 하드 디스크 오류 검사를 누르시면은 다음 부팅할 때, 재부팅할 때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또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지금 CPU에 대한 사용률이 지금 100%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에 지금 환영합니다라고 나올 때 이미 걔가 CPU에 대해서도 굉장한 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SSD에 대해서도 한번 속도 체킹을 한번 해보았는데, 자, 옆에 지금 나오죠. 리드 한 447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속도입니다.
SATA 3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한 500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CPU의 사용률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잡아먹나를 한번 보니까 G5 32비트 뭐 366 해가지고 얘가 의외로 지금 21.6% 이게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기요 이제 주문 시스템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리소스를 잡아먹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그 요기요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쪽에 조금 뭔가 조금 최적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마친 상태인데요. 지금 사실 SSD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리드 속도는 괜찮은데 지금 라이트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리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자료에 대한 저장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읽는 게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고,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일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완벽하게 그냥 뭐 섹터의 셀이 고장이 났다라던가 뭐 컨트롤러 불량이라던가 이러면 아예 완벽하게 그냥 하드웨어적인 불량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무결성을 먼저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래도 똑같은 수치가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SSD의 결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일단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식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8월 15일이었죠 어저께. 진짜 집에서 쉬면서 많이 이제 음식 주문이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은 생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긴급 조치만 해드리고 출고를 해드렸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많이 느리다 그러면 한번 PC에 대한 초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포스 프로그램 그 주문 오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에 많아졌죠. 요기요 또 뭐 배달통 또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쿠팡 이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처음에 껐다 켰을 때 쫙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소 컴퓨터 성능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하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리소스 같은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니까는 CPU의 사용률은 30%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SD 지금 검사가 끝났는데 지금 사용률 0%죠.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해서 한번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 지금 했을 때 지금 4초,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서 4초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1분 22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 22초에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꺼지면서 이제 딱 내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 화면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2분 22초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최선을 노력을 했지만 2분 22초가 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줄이려고 그러면은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 손보거나 아니면 PC 조금 최적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P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사용하셨던 PC가 있으셨어요. 얘랑 또 다행히도 또 비슷한 스펙이고 또 거의 동일한 PC였는데, 그 PC가 고장이 나면서 이제 SSD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PC에서 이제 그 주문 오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거라 아무래도 조금은 최저가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수리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같은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난 도저히 못해 그러면은 PC 수리점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셔서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보다는 클린 테스트 한번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수리를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